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과연 주포들은 어떤 종목들을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을까요? 이상로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제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도 도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연초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3분기 어닝이 그래도 이 연간 분기별로 따져봤을 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대는 계속 했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 자체도 좀 존재를 하고 네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2분기가 항상 가장 최저점을 다지고 그리고 3분기에 서서히 올랐다가 그게 4분기에 또 정점을 찍고 1분기 그리고 2분기 다시 한번 낮아지는 그런 순환적인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역류를 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여타의 우리가 수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그나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랄까요? 테마성 재료 위주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형성돼 왔는 게 뭐 9월 달까지 시장이라고 봐야 되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특수적인 부분이 존재를 했죠. 뭐 거래 일수가 상당히 짧든지 추석 연휴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급에 대한 공백기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10월 달 같은 경우에 또다시 실적 장세를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3분기 실적들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대부분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엔 지금의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자체는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확률이 대단히 높은 시장의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오늘은 양 시장이 모두 다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적인 차익 매물일 뿐이지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분위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을 조금 되돌아본다면 작년에 가장 많이 빠졌을 때 8월 달이었거든요. 그때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 있었죠.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6월 달이 또 가장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글로벌 불확실성은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부분의 문제고 국내 시장만을 본다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위기적인 부분 자체가 소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다만 글로벌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잘 풀린다면 여기서 금상첨화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단계고 그렇게 좀 더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알맞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성을 올랐던 바이오주가 빠진다 이렇게는 좀 보기는 어렵고 어차피 나스닥이 오르는데 다우가 빠지지는 않거든요. 나스닥과 다우도 어느 순간에 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점차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시장은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분위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전한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장이 함께 올라가게 됐을 때 시장과 함께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시장은 오르지만 이 종목들은 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수급이 되겠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거나 아니면 개인들도 뭐 집중적으로 몰아쳐서 사거나 이런 종목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수급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온 이상로 전문가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4월 30일부터 저희가 시작했어요. 거의 한 5개월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은 140%를 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되어 왔으니까요. 최근 종목들 움직임 보면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지난 9월 10일에 편입시켰던 우리산업입니다. 편입한 바로 다음 날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이익저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2.24%로 이 수익 실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9월 17일에 포함시켰던 한미약품과 샘표,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포트 편입 3일 만에 목표가를 도달해서 일단 수익 실현을 완료해놨습니다. 샘표도 편입 이후 잠시 주춤거렸지만 지난달 말에 급등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샘표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잘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근데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상로 전문가가 매주 월요일에 2시에 나와서 딱 한 번 짚어주고 가시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시장 대응이 어려워서 목표가를 달성하면 저희는 그냥 목표가에서 딱 끊어버리거든요.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걸 포함시키지 않는데 일단 종목들을 한번 움직임 보도록 하죠. 우리산업과 한미약품, 샘표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샘표를 오늘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만 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또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했던 종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매수가가 지금 45,5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51,400원이니까 약 26% 정도 올랐는데요. 실질적으로 56,400원까지 찍고 내려왔죠. 하지만 이 우리 포트에는 사실 지금 5%입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샘표 같은 종목군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랄까요,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그 부분 자체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종목군이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 시장에서 샘표라는 종목을 잘 보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주가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못 올리면 또 몇 년 동안을 돈을 못 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순전히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한번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에 대한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수익 참 축하드리고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잡아본다면 이런 종목군은 시세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시세를 내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시세 4만 원을 샀는데 5만 원 됐다. 앞자리 넘겼다. 거기서 그냥 좋아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고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홀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를 익절가는 좀 높여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익절가만 여기에서 오늘 47,500원이 오늘 최저가 자리인데 그 자리를 익절가로 대응을 하고 대신 1차적인 목표가를 좀 더 올려서 58,000원까지 한 번 더 홀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한미약품과 우리산업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자, 한미약품 먼저 보죠. 왜냐하면 일단 편입된 이후에 3일 만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어요. 53만 원까지 도달을 해서. 근데 지금 잠깐 터치하고 좀 떨어진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요것도 이제 53만 원까지 터치를 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더 요번 주에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한 7%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요렇게 이제 짧게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거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 목표가들을 항상 잡아드리는 것은 그 구간이 이제 단기 고점 구간입니다. 사실 단기 고점을 터치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또 세력들이 개인들이 많은지 없는지를 또 체크하고 난 다음 여기 더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결정하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물량이 조금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거래량도 조금 나오는 부분이었고 그럼 지금에 대한 거래량은 좀 차익 매물이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럼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밑에서 다시 이 자리에서 지금 받아주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하셨으면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50만 원대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 그때는 좀 더 비중을 실으셔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고요. 대신 이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파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임상이 들어가고 지금 계속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홀딩하셔서 추가 매수에 대한 자리를 조금 논의해야 될 자리. 그래서 요거를 이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은 어차피 이익 실현 안 하셨기 때문에 6% 먹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요 종목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올라와서 55만 원에서 56만 원 사이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제외를 해야죠. 제외하시고요. 다시 올라가면 또 다시 도전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 바로 우리산업입니다. 자, 우리산업도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추천한 바로 다음 날 좀 크게 상승을 해서 목표가를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일단 저희가 수익 실현 완료한 걸로 이제 체크는 해놨지만 그 다음에 좀 주가가 좋지 못하거든요. 네, 요 지금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고가 권역이었던 33,000원에 34,000원 자리를 꾸준히 조금 밟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여기에서 이런 구간이 좀 존재를 했고 그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빠졌다고 오늘 다시 31,800원까지 올라오는 구간인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목표가를 이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했는데 요거는 그때 제가 익절가를 정해드렸던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요거는 뭐 규칙상 포트에서 제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익절가를 터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대신에 혹시나 요거를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분기 실적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네, 그 뭐 제가 곧장 이렇게 좋다, 안 좋다라고는 네네. 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우리 산업을 일단 제외시키고 그리고 또 한미약품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상에 샘표 하나가 남아 있는데 새로운 종목들을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그 저희가 새로운 종목 넣기 전에 그 포트폴리오 운영 방안을 좀 이렇게 운영 스타일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말 잘 지켜야지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런 네. 누적 수익률이 나온다는 의미에서. 근데 굳이 안 지킨 것이 더욱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추천 종목군들을 보면 네. 사실상 우리가 뭐 이렇게 제가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이 적어놓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항상 저가 권역에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좀 더 안정적인 주식을 좀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 고점을 형성시켜 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절반이라도 이익 실현을 해서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를 하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장기로 가져가면 뭐 포스코 행tip처럼 100%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우리가 포트의 관리상 익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또 그거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절반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익절가를 지켜나가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볼 만한 새로운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화면에 띄워놨거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홈네트워크 선도기업 현대통신을 네. 가져오셨네요. 네트워크 뭐 장비였었나요? 이런 것들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었었나요? 네, 쉽게 우리가 아파트, 네네. 뭐 우리가 이름이 사실 어렵고 네. 좀 전문적이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 대신에 쉽게 우리가 아파트 인터폰 뭐 이렇게 네. 하면 딱 와닿잖아요, 그죠? 아, 네, 아파트에 보면 벨을 누르면 이제 인터폰으로 네, 네. 보는데 그 인터폰에 납품을 하는 기업 그리고 그에 따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업이 이 현대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들고 왔던 투자 포인트도 조금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아파트에 대한 착공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늘린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공공 분양도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 부분 우리가 2016년에 허가를 해준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다 착공이 되는 구간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현대통신 같은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해석할 필요가 있고 지금 최근에는 보면 이 스마트홈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 엘리베이터를 미리 뭐 눌러주고 난 다음에 나가면 곧장 우리 층에 엘리베이터 와 있다든가. 네, 맞아요. 그리고 입주 차량에 대한 부분 자체까지도 올라왔는데 네. 지하 주차장에 시간을 좀 버리는 가장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입주가 그 차가 들어가자마자 이미 들어왔다고 이제 인터폰에 뜨죠. 맞아요. 집에 네. 연락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점점점 고지능화가 돼 있고 고사용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현대통신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도 우리가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에 따른 프리미엄도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상당 부분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업황 자체도 긍정적이지만 지금 이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도 좀 더 이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해 볼 수 있는 단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과 가격은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앞에서 보면 정고점을 형성시킬 때 기간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기간에 의해서 이 양봉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때 이번에 올라오는 타이밍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다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형성시켰다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에 의해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자리 중요한 변곡점에서 개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개인은 보통의 개인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포는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매수가는 12,300원에서 12,7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3,300원 그리고 손절가 하단에 11,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공개를 해놨는데요. 바로 이 기업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겠죠. 성장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세요. 네. SM 들고 오셨네요. SM. 이 SM이 네. 제가 고르면서도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요? 개인들이 많이 사면 주가는 빠지거든요. 근데 네네. 최근에 방송에서 이 추천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네. 뭐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고요. 대신에 이 S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근사한 말로 좀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시대적인 흐름을 요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이돌들의 가치가 네. 높아지고 있다. 이 뭐, 정도. 네. 그거는 조금 약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2016년도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시대적 흐름은 바로 제조업 시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조업을 뛰어넘은 탈제조업 시대에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선두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한류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SM에서 광고 좀 들어올 때 됐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맞죠? 저희한테요? 네네. SM에서요? 좀 홍보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좋게 얘기해 주는데. 네. 그리고 한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뭐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한류가 지금은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금 네네.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화장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런 아이돌들의 CF가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네네. 예전 같으면 10대, 20대가 주 고객층인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휴대폰에 대한 광고를 많이 했다면 네네. 최근에는 많은 업종에 대해서 이런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SM에 대한 주가적인 분위기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과 가격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수급 자체는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기관에 의해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 자리, 지금 47,000원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7,000원에서 손바퀴 밀어졌고 그건 이제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은 한 번에 54,0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눌림목적인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부담 없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3,300원에서 58,000원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가격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49,500원에서 5만 원으로 그렇게 가격을 형성하면 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53,200원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는 48,300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1,000원만 더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47,300원으로 수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 샘표와 현대통신, SM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고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